무시받던 그녀의 손끝에서 가족의 운명이 바뀌었다. 소영아, 오늘부터 30일이야. 법원 복도에서 나온 남편 준호의 말에 소영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혼 숙려제도, 결혼 5년 만에 받아든 차가운 현실이었어요.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다른 부부들의 울음소리가 소영의 귀에 파고들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까?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여보, 괜찮을 거야. 30일 동안 다시 생각해보자. 준호가 소영의 손을 잡았지만 그 손길마저 어색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써먹해진 게 말이에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소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나도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때의 뿌듯함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5년간 시댁살이를 하면서 한 번도 그 전문 지식을 써본 적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밖에서 일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거든요. 서울 봉천동 3층 단독주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대문 앞에서 소영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야? 시어머니 김금순의 목소리가 인터폰으로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소영이에요. 준호랑 같이 왔어요. 응. 짧은 대답 하나. 대문이 열리고 현관에 들어서니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일상의 냄새였지만 오늘따라 유독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홈쇼핑을 보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소영과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습니다. 응. 밥은 해놨으니까 먹고 가. 그게 전부였어요. 이혼 숙녀라는 중대한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습니다. 소영은 2층 안방으로 올라갔어요. 결혼 5년 동안 썼던 방이지만 오늘은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친구 미선의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소영아, 괜찮냐? 힘들면 우리 집으로 와라. 답장을 치려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괜찮다고, 아니면 힘들다고. 30일. 이 집에서 30일을 더 견뎌야 했습니다. 그 후에는 정말 모르겠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소영은 조심스럽게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침에는 시어머니 아침 식사를 차려드리고 오후에는 2층에서 빨래를 개거나 청소를 했습니다. 준호는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했고 집에서는 시어머니와 단둘이 지내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날 오후 이 시경이었습니다. 소영은 2층 안방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계절이 바뀌면서 두꺼운 이불들을 정리해야 했거든요.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방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따뜻하다고 느꼈을 텐데 오늘은 그냥 그런 빛일 뿐이었어요. 그때 1층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와 누군가의 대화였어요. 목소리로 봐서는 큰 시누이 영이 같았습니다. 소영은 빨래 개는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평소라면 남의 대화를 엿듣지 않았을 텐데 요즘은 신경이 예민해져서 작은 소리에도 반응하게 됐거든요. 금순이 언니, 며느리 이혼한다며? 영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소영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응, 숙려기간이래. 30일. 시어머니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소영은 무의식적으로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요양보호사 교육받을 때 선생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어르신들과 있을 때 중요한 대화는 기록해두는 게 좋다고. 그때 배운 습관이 나온 거였어요. 그럼 잘 된 거 아니야? 언니 원래 그애 못마땅해 했잖아. 영희의 말에 소영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못마땅해 한다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듣는 건 처음이었어요. 맞아.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첫인상부터가 그랬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시집와서 애교 하나 없지. 말대꾸는 하지. 요리도 맛없게 하지. 우리 준호한테는 더 좋은 여자가 있을 거야.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5년 동안 나름대로 노력해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헛수고였나 봐요. 젊고 예쁘고 돈 많은 집 딸로 다시 장가 보내면 되지. 5년이면 충분해. 이제 그만해도 돼. 드디어 우리 집에 평화가 올 거잖아. 평화라는 말이 소영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신이 이 집의 평화를 깨트리는 존재였단 말인가요? 소영은 녹음을 계속했어요. 증거를 남겨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영희야,
근데 진짜 이혼 성사되면 어쩔 거야? 당연히 기뻐해야지. 애초에 그의 집안도 별로였고, 아버지는 공무원이라지만 6급이고, 어머니는 그냥 주부잖아. 우리 준호 스펙에는 안 맞아. 영희의 말이 소영의 자존심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집안 얘기까지 나오니까 정말 견디기 어려웠어요. 맞아. 그때 내가 왜 찬성했는지 모르겠어. 지금 생각해보니 우리 준호는 더 좋은 데서 받아줄 것 같은데. 소영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빨래를 바구니에 던져넣고 녹음을 정지했어요. 가방을 챙기면서 생각했습니다. 증거는 확보했어. 이제 어떻게 할까? 5년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처음 이 집에 시집 왔을 때의 설렘, 시어머니께 인정받으려고 했던 노력들, 남편과의 달콤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었어요. 일단 밖으로 나가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소영은 조용히 가방을 메고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거실을 지나 현관으로 향하는데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일어나더니 물었어요. 소영아, 어디 가니? 목소리에는 평상시와 다름없는 무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방금 전 며느리를 험담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태연했어요. 잠시 밖에 나가겠습니다. 소영은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애썼어요. 목소리가 떨릴까봐 짧게 대답했습니다. 밥은 어떻게 할 거야? 저녁 준비해뒀는데. 안 드시고 계세요. 전 안 먹겠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약간 굳었어요. 평소 같으면 어디 가느냐고 더 캐물었을 텐데 오늘은 그냥 그래 하고 돌아서더군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11월 찬바람이 뺨을 때렸어요. 평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소영은 아무 방향으로나 걸었어요. 그냥 걷고 싶었거든요. 15분 정도 걸었을까? 24시간 카페가 보였습니다. 카페 봄날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평소에도 종종 보던 곳이었는데 오늘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원두향이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손님은 별로 없었어요.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자 둘이 노트북을 보고 있고 창가에는 혼자 온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알바생이 밝게 인사했어요.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6,000원입니다. 여기서 드시나요? 네. 계산을 하면서 생각했어요. 6,000원. 이것도 남편 돈인데.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밖을 바라보니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겠죠. 따뜻한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더 좋은 여자가 있을 거야.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정말 그럴까? 준호에게는 나보다 더 좋은 여자가 있을까? 핸드폰을 보니 저녁 9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준호한테서 부재중 전화가 3통, 문자가 2개 와 있었습니다. 여보, 어디야? 어머니가 나갔다고 하는데. 전화 받아. 걱정된다. 소영은 답장을 하려다가 멈췄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준호였어요. 여보, 어디야? 집에 없다고 어머니가. 밖에 있어요. 밖이 어디? 왜? 무슨 일이야? 준호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 걱정이 진짜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자신을 걱정하는 건지, 아니면 시어머니한테 뭔가 들을까봐 걱정하는 건지, 그냥 잠시 혼자 있고 싶어요. 여보, 뭔가 있었어? 어머니랑 싸웠어? 싸운 건 아니었어요. 싸우려면 말이라도 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들은 거니까요. 아니요. 그냥 생각할 게 많아서. 그래도 늦으니까 집에 와. 내가 데리러 갈까? 아니에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알았어. 그럼 너무 늦지 말고. 통화를 끊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랑비였다가 점점 굵어졌어요. 사람들이 우산을 펼치거나 건물 처마 밑으로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은 핸드폰 속 녹음 파일을 다시 들어봤어요. 시어머니와 영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게 증거가 될까? 5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뭘 위해 살았나 싶더군요. 비가 더 세게 내렸습니다. 집에 가야 하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소영은 집에서 나왔습니다.
어젯밤 늦게 들어왔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주무시고 있었어요. 준호는 괜찮냐고 몇 번 물었지만 소영은 피곤하다며 대충 넘겼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시어머니와 눈을 마주치기 어려웠어요. 어떤 얼굴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소영아, 어제 어디 갔다 왔어? 시어머니가 물었지만 목소리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가까운 곳이요. 앞으로는 말하고 다녀. 며느리가 연락도 없이 나가면 걱정되잖아. 걱정이라고 하셨지만 정말 걱정해서 하는 말인지 의문이었어요. 어제 들은 대화를 생각하면 더욱 그랬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봉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향했어요. 어제 인터넷으로 찾아본 곳이었습니다. 가족 상담을 해준다고 되어 있더군요. 복지관은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어요.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1층에는 경로당이, 2층에는 상담실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족 상담을 받고 싶어요. 1층 접수대에 앉아있던 직원분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어요. 네, 어떤 상담을 원하시나요? 부부 갈등 상담이요. 그리고 가족 간의 오해 때문에도요. 알겠습니다. 저희 소장님께서 직접 상담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5분 정도 기다렸을까?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부드러운 분이었어요. 명찰을 보니 김철수 소장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영씨. 저는 이곳 소장 김철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층 상담실로 올라가시죠. 상담실은 아늑했어요. 작은 소파와 테이블, 그리고 벽에는 따뜻한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창문으로는 봉천동 주택가가 한눈에 보였어요. 편하게 앉으세요. 차 한 잔 드실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럼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소영은 처음엔 말문이 막혔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저, 지금 이혼 숙려 기간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언제부터요? 4일 전부터요. 30일간이요. 김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혼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5년이요. 아이는 있으세요? 아니요. 김 소장이 메모를 하더군요. 그럼 이혼을 결정하게 된 이유가 있으시겠네요. 소영은 망설였어요. 남편과의 문제도 있었지만 어제 들은 시어머니의 말이 더 큰 충격이었거든요. 사실은 시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이에요. 어떤 관계인가요? 5년 동안 시댁에서 살았는데 어제 우연히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대화를 듣게 됐어요. 소영은 어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빨래를 개다가 들은 대화, 그리고 핸드폰으로 녹음한 것까지. 혹시 그 녹음을 들려주실 수 있나요? 상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소영은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시어머니와 영희의 목소리가 상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젊고 예쁘고 돈 많은 집 딸로 다시 장가 보내야지. 드디어 우리 집에 평화가 올 거잖아. 김 소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소영 씨, 이 녹음은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소영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직업이 있으시나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요. 결혼 전에 땄는데 시어머니께서 며느리가 밖에서 일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셔서. 아, 그러시군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시다면 상당한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거네요. 김 소장의 목소리에 존중이 묻어 있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께서도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64세면 앞으로 건강관리나 돌봄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 말에 소영은 처음으로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봤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을 멀리하는 이유가 단순히 미워서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김 소장이 명함을 내밀었어요. 소영 씨, 가족 갈등에는 보통 깊은 오해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말 뒤에 숨겨진 진심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럴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물론 쉽지 않겠지만 명함을 받아든 소영의 마음에 작은 희망이 생겼어요. 이분이라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소장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더 자세한 상황을 파악해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갈등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해결할 수 있거든요.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소영은 복지관에서의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일어나더니 다가왔어요.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소영아, 어디 갔다 왔어? 복지관에 갔다 왔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복지관? 왜? 그냥 상담받으러요. 무슨 상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약간의 경계심이 느껴졌어요. 혹시 자신에 대한 얘기를 했나 싶어서였을까요? 가족관계 상담이요. 가족관계가 뭐가 문제라고 상담을 받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소영은 대답하지 않고 2층으로 올라가려고 했어요. 소영아, 내 말 안 들려? 들려요. 그냥 혼자 생각해보고 싶어서요. 2층에 올라가서 방문을 닫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반응이 예상보다 강했어요. 1시간 정도 지났을까 아래층에서 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누군가 와 있는 것 같았어요. 소영은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였어요. 목소리로 봐서는 큰 시누이 영희였습니다. 금순아, 이혼 진행 어떻게 되냐? 아직 숙려 기간이야. 30일 중에 4일 지났어. 언니, 그런데 며느리가 오늘 복지관에 갔다 왔다고. 소영은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벌써 영희에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응, 가족 상담 받으러 갔다고 하던데. 언니,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혹시 우리 얘기한 거 아닐까? 영희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설마, 뭘 알고 있겠어? 언니, 그 30일 동안 며느리가 마음 바뀌면 어떡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없을까? 소영은 조용히 일어나서 핸드폰을 준비했어요. 또 다른 중요한 대화가 시작될 것 같았거든요. 영희야, 넌 왜 그렇게 걱정이야? 언니, 사실은. 영희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소영은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실은 뭔데? 언니, 확실하게 해야 해. 우리 준호 다른 여자 만나고 있거든. 소영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무슨 소리인가요? 뭐라고? 시어머니도 놀란 것 같았어요. 회사 후배 김미영이야. 28살에 예쁘고 집안도 좋고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이래. 소영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니. 영희야, 그게 정말이냐? 당연하지. 내가 직접 세팅해줬는걸. 영희가 세팅해줬다고요? 시누이가 남편의 불륜을 도와줬다는 얘기인가요? 소영은 손이 떨리는 걸 억누르며 녹음을 시작했어요. 언니, 생각해봐. 지금 이혼하면 준호는 미영이랑 바로 만날 수 있어. 그런데 만약 소영이가 마음 바꿔서 이혼 안 하면 어떡해? 그런데 영희야,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약간의 망설임이 있었어요. 언니, 5년 동안 봤잖아. 저 애가 우리 집에 뭘 해줬어? 아이도 안 낳고 돈도 안 벌고 그냥 얹혀 살기만 했잖아. 그건 그렇지만 언니, 미영이는 달라. 똑똑하고 예쁘고 집안도 좋고 우리 준호한테 딱 맞는 여자야. 그래도 준호가 벌써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니. 언니, 그래서 빨리 이혼 성사시켜야 해. 미영이가 기다리고 있다고. 소영은 더 이상 듣기 어려웠어요. 남편의 불륜. 그것도 시누이가 주선한. 이런 배신이 또 있을까요? 영희야,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해? 우선 며느리가 복지관에서 뭘 했는지 알아봐야 해. 혹시 우리 불리한 얘기했을 수도 있잖아. 어떻게 알아봐? 언니가 복지관에 전화해봐. 아니면 내가 가서 알아볼게. 소영은 녹음을 계속했어요. 이것도 중요한 증거였거든요. 그리고 언니, 며느리한테 압박을 좀 가해야 할 것 같아. 이 집에서 더 이상 편하게 지낼 수 없게끔. 어떻게? 작은 일들로 트집 잡고 기분 나쁘게 하고 그러면 결국 먼저 나가고 싶어 할 거야. 영희의 계획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어요. 소영은 끔찍했습니다. 영희야, 그래도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언니, 지금이 기회야. 놓치면 안 돼.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알았어. 그렇게 하자. 결국 시어머니도 동의하신 거였어요. 언니,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자. 난 복지관 상황부터 알아볼게. 응, 알았어. 소영은 녹음을 정지했어요. 증거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방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남편의 불륜, 시누이의 배신, 시어머니의 동의까지.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벌어지고 있었던 거였어요. 5년의 결혼 생활이 완전히 거짓이었나요? 그동안 혼자 노력하고 있었던 건가요? 눈물이 떨어졌지만 이제는 분노도 생겼어요.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틀 후 소영은 김철수 소장과 함께 집을 찾았습니다.
어젯밤 김 소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두 번째 녹음의 내용을 들려줬어요. 남편의 불륜과 신우이의 계획, 그리고 자신을 쫓아내려는 음모까지. 김 소장은 심각하게 받아들이더군요. 소영 씨,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에요. 조직적으로 계획된 일이네요. 소장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접 대면해서 진실을 밝혀야 할 것 같아요.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 김 소장과 함께 집으로 왔어요. 현관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지? 시어머니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소영이에요. 상담소장님 모셔왔어요. 현관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상담소장님이요? 네. 봉천종합사회복지관 김철수 소장님이세요. 김 소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봉천종합사회복지관 소장 김철수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시어머니는 어색해하시면서도 안으로 안내했어요. 마침 큰 시누이 영희도 와 있었습니다. 언니, 누구야? 복지관 소장님이래. 영희의 얼굴도 굳어졌어요. 거실에 모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김 소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소영 씨 상담을 하던 중에 가족 간에 심각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찾아왔습니다. 잠시 대화할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가 영희를 바라봤어요. 네. 그런데 무슨 오해요? 김 소장이 차분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어르신, 며느리에 대해서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속마음을 말씀해 주세요. 시어머니가 영희를 힐끗 보더니 대답했어요. 글쎄요. 별로 불만은 없는데요. 그때 소영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어머니, 정말 그러세요? 그럼 이건 뭐예요? 첫 번째 녹음이 재생됐어요. 시어머니와 영희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시집와서 애교 하나 없지. 말대꾸는 하지. 젊고 예쁘고 돈 많은 집 딸로 다시 장가 보내야지. 드디어 우리 집에 평화가 올 거잖아.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영희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평소 생각이 아니라고 하실 건가요? 소영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지만 단호했어요. 시어머니가 말을 더듬으셨어요. 이건 언제 녹음한 거야? 3일 전이에요. 제가 2층에서 빨래 개다가 우연히 들었어요. 김 소장이 개입했어요. 어르신,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소영 씨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세요. 요양보호사요?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네. 어르신 연세를 생각하면 나중에 건강관리나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하실 텐데요. 케어 매니지먼트나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같은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소영이 설명했어요. 어머니, 제가 배운 것들 말씀드리면요. 혈압 체크, 투약 관리, 식단 조절, 물리치료 보조, 인지활동 지원 같은 걸 할 수 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도 제가 간병했잖아요. 시어머니가 놀란 듯 바라봤어요. 그동안 며느리의 이런 전문성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들어보세요. 소영이 두 번째 녹음을 재생했어요. 우리 준호 다른 여자 만나고 있거든. 회사 후배 김미영이야. 내가 직접 세팅해줬어. 빨리 이혼 성사시켜야 해. 영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시어머니도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영희 씨, 이게 사실인가요? 김 소장이 물었어요. 영희가 고개를 떨궜어요. 그게. 소영이 일어나서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어머니, 5년 동안 제가 부족했던 게 정말 많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어요.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부터 어머니 마음에 들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요리도 배우고 청소도 열심히 하고 아버지 아프실 때도 밤새 간병했잖아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도 어머니를 진짜 어머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친정 어머니처럼 의지하고 싶었어요. 소영의 눈물이 떨어졌어요. 5년 동안 아이를 안 가진 것도 일을 안 한 것도 다 어머니 뜻을 따른 거였어요. 제가 정말 원한 건 어머니한테 인정받는 거였거든요. 시어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칠게요. 영희를 바라봤어요. 언니도 오빠 걱정되시는 마음 이해해요.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도 알고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뒤에서 계획 세우고 저를 속이고
남편까지 바람피게 하시는 건 너무 힘들어요. 김 소장이 정리했어요.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 누가 잘못했고 누가 피해자인지 명확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울면서 말했어요. 소영아, 어머니가 정말 잘못했어. 어머니, 영희도 미안하다. 언니가 너무 나빴어. 영희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소영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김 소장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이제 진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속이고 해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그럼 준호 씨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김 소장이 물었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준호한테는 내가 얘기할게. 잘못된 일이니까 당장 정리하라고 할 거야. 영희도 덧붙였어요. 미영이한테도 내가 얘기할게. 이건 잘못된 일이었어. 길고 긴 진실 게임이 끝났어요. 이제 진짜 화해의 시간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7시, 준호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가족들과 김 소장이 여전히 앉아 있었어요. 분위기가 심각해 보이자 준호가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분위기가? 소영이 일어나서 핸드폰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어요. 첫 번째 녹음, 그리고 두 번째 녹음까지. 남편의 불륜과 신우이의 세팅, 그리고 자신을 내쫓으려는 계획까지 모든 게 드러났어요. 준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야?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준호야. 어머니가 잘못했어. 영희 누나, 정말 김미영을 소개해줬어. 그리고 나한테 소영이랑 이혼하라고 한 것도. 영희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미안해, 준호야. 언니가 너무 잘못 생각했어. 준호가 소영에게 다가와서 두 손을 잡았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나는 몰랐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 당신은 정말 몰랐어요? 정말이야. 미영이가 가끔 연락 와서 만나긴 했지만 그냥 후배니까. 누나가 세팅한 줄은 몰랐어. 소영은 남편의 눈을 바라봤어요.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김 소장이 중재했어요. 이제 잘못을 인정하셨으니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정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준호가 먼저 말했어요. 여보, 앞으로 이런 일 절대 없을 거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어. 종이를 꺼내서 적기 시작했어요. 일생활비를 월 5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올릴게. 매달 30만 원 인상이야. 이 여행 경비를 연간 200만 원 별도로 지원할게. 우리 둘이 여행도 다니고 어머니도 모시고 가자. 3.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요양보호사 복직을 전폭 지원할게.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잖아. 소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오랜만에 남편이 자신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는 거였어요. 시어머니도 일어나서 안방으로 갔다 오셨어요.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소영아, 이거. 봉투 안에는 현금이 들어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용돈이야. 앞으로 매달 20만 원씩 줄게. 며느리한테 용돈도 제대로 못 준 게 미안해서. 그리고 또 다른 작은 상자를 내밀었어요. 이건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준 반지야. 결혼 30주년 때 받은 거.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금반지가 들어있었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느낌이 났습니다. 어머니, 이런 소중한 걸 이제 내 거다. 진짜 우리 가족이니까. 영희도 소영 앞에 앉았어요. 소영아, 언니가 정말 잘못했어. 앞으로는 이런 일 절대 없을 거야. 그리고 미영이한테는 내가 직접 가서 사과하고 오빠랑은 완전히 정리하라고 할게. 김 소장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좋습니다. 구체적인 보상 방안도 정해지고 모든 분이 잘못을 인정하셨네요. 메모장에 적으면서 확인했어요. 생활비 월 30만 원 인상, 연간 여행비 200만 원, 요양보호사 복직 지원, 시어머님 용돈 월 20만 원, 그리고 가족의 상징인 반지까지. 소영 씨,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혼 숙녀를 철회하시겠어요? 소영은 가족들을 둘러봤어요. 진심으로 사과하는 시어머니, 잘못을 인정하는 시누이, 그리고 자신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는 남편. 네, 철회하겠어요. 가족들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그럼 내일 함께 법원에 가서 철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김 소장이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오늘은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진실이 드러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현관까지 나가면서 김 소장이 소영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소영 씨, 앞으로도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가족 관계는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으니까 꾸준히 노력하셔야 해요. 네, 소장님. 정말 감사해요. 김 소장이 떠나고 나서 가족들이 거실에 다시 모였어요. 새로운 시작의 밤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소영은 동네에 새로 생긴 실버 케어 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요양보호사로 복직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어머님들,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활력 징후부터 체크할게요. 소영이 혈압계를 들고 할머니들에게 다가갔어요. 소영아, 고마워라. 네가 있어서 든든하다. 80세 된 박 할머니가 봉천동 사투리로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혈압 많이 좋아지셨어요. 약도 잘 드시고 계시고. 응, 소영이가 챙겨줘서. 우리 며느리도 너 같았으면 좋겠다. 다른 할머니들도 웃으며 맞장구 쳤어요. 소영이는 진짜 착해. 우리 말도 잘 들어주고. 맞아. 다른 애들은 바빠서 그런지 성의가 없는데 소영이는 달라. 소영은 보람을 느꼈어요. 드디어 자신의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일할 수 있게 됐거든요. 오후 6시, 퇴근 시간이 됐어요. 할머님들, 내일 또 뵐게요. 저녁 드시고 약 꼭 챙겨 드세요. 소영아, 조심히 가라. 센터를 나와서 집으로 걸어가는 길, 소영의 마음은 가벼웠어요. 월급 220만 원에 시어머니께서 주시는 용돈 20만 원까지 경제적으로도 안정됐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소영이 왔어요. 우리 소영이 왔구나. 고생 많았지.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나오셨어요.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좋은 냄새가 나네요. 소영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 어서 씻고 와. 거실에서는 준호가 TV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여보, 어땠어? 오늘 할머니들 컨디션은? 좋았어. 박할머니 혈압도 많이 안정됐고 김할머니는 물리치료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그래, 다행이다. 역시 우리 소영이가 전문가야. 남편이 자랑스럽게 말하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 세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 이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들한테 자랑했더니 다들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우리 소영이가 이제 요리도 많이 늘었어. 어제 해준 불고기도 맛있었고 시어머니가 소영의 그릇에 김치를 더 올려주셨어요. 어머니, 왜? 고마워요. 제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소영아, 어머니야말로 고마워. 우리 집에 와줘서. 준호가 끼어들었어요. 맞아, 여보. 그런데 다음 주 제주도 여행 예약했어. 200만 원 예산으로 3박 4일. 정말 어머니도 같이 가세요. 당연하지. 이제 우리 셋이 함께 가야지. 시어머니가 손을 흔들었어요. 아이고, 나까지 가면 너희들 불편하잖아. 안 돼요, 어머니. 같이 가야 해요. 가족끼리 함께 가는 게 더 좋잖아요. 그날 밤 소영은 침실에서 시어머니가 준 반지를 꺼내봤어요. 작고 소박한 금반지였지만 그 안에는 30년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사랑의 약속도 들어있었고요. 손가락에 끼어보니 딱 맞았어요. 마치 처음부터 소영을 위해 준비된 것처럼. 옆에서 준호가 말했어요. 여보, 그때 김철수 소장님 만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생각하기 싫어. 정말 이혼했을 거야. 다행이야. 소장님 덕분에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어. 소영은 핸드폰을 보며 웃었어요. 김 소장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거든요. 소영 씨 가정이 화목해져서 정말 기뻐요. 이제 소영 씨의 전문성으로 다른 어르신들도 도와주시길. 언제든 힘든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소영은 답장을 보냈어요. 소장님 덕분에 새 삶을 살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요양보호사가 되겠어요. 창문을 열어봤더니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정말 소영의 집이 됐어요. 억지로 맞춰가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진짜 가족이 사는 곳 말이에요. 이혼 숙녀 30일이 준 진짜 선물이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었어요. 진짜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진실을 마주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소영은 현재 실버케어 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며 월급 22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매달 시어머니로부터 용돈 20만 원, 준호로부터 늘어난 생활비 30만 원, 그리고 연간 여행비 200만 원을 지원받으며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건 가족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소영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되셨고, 준호는 아내의 전문성을 인정하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소영은 손가락의 작은 금반지를 보며 생각합니다. 가족은 완벽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채워주려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구나. 그리고 지금도 실버케어센터에서 할머니들을 돌보며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 간 갈등이 있으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어 진실을 확인해보고 지역 복지관의 전문가 도움도 받아보세요. 진심으로 대화하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가족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